일단 의원님 먼저 모시겠습니다. 의원님 너무 소란스러워가지고요. 네, 잘 들리시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요. 네,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들께서 또 제가 만나본 시민들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나오셨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. 또 맞불 집회 성격으로 지금 반대 집회를 보수 집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또 이제 보수언론들로 두동강난 뭐 대한민국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뭐 그와 별건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집회가 많이 열리는데 이 열기를 좀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은 대통령 기자회견이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국민들 분노에 불을 지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예상을 했고요.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고 판단하시고 이제 결심으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만난 시민들이 제주에서 또 청주에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도저히 댁에 계실 수가 없어서 물론 일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시민들이 이제 직접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건데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지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대통령은 여사의 폰을 볼 수 없지만 여사는 대통령의 폰을 보고 문자도 하고 그래서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여사는 개인이고 사인이기 때문에 이게 국정농단, 국정개입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를 대통령이 스스로 자백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 최혜병 사건 때 그 많은 전화 연락들 이런 것도 혹시 그러면 여사가 거기에 개입된 것은 아닌가 이런 또 의심이 드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기자회견 자체가 실망스럽고 분노를 주긴 했지만 좀 유의미했다. 그 대통령의 오히려 그 민낯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잠시 전에 저희가 이제 대학생 세 분을 모셔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 이 변화하지 않는 기성세대 그리고 뭔가 변화할 걸 기대했지만 또 자신들 세대에서 너무나 많은 일종의 죽음이 있었다. 세월호 참사, 이태원 참사 그러면서 막 눈물을 터뜨렸어요. 어떻게든 이 나라가 좀 정상적인 질서 있는 나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기성세대가 잘 바꾸어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식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. 너무 안타까웠습니다. 이태원 참사는 지금 그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어떤 트라우마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, 상처를 줬고 그 사안을 대하는 대통령과 정권의 태도가 더욱 무참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또 뭐 여러 가지 특조위나 이런 활동이 앞으로 전개는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이제 절망하는 것 같고요.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 정권에서 어떤 희망을 주거나 하는 게 전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도 이제 드디어 광장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어린 학생들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정농단의 횃불이 타올랐던 거거든요. 저는 그 지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대학가에도 그 대자보가 많이 붙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이제 최근에 시국선언하면 다 대학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을 해서 학생들이 안 움직이나 했었는데 이제는 대학가에 학생들의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이게 전국민적인 어떤 항쟁으로 다시 또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의원님, 뭐 길거리고 너무 시끄럽긴 하지만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역대 최저치 17%를 기록을 했습니다.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대통령은 이것을 받아서 그만둘 생각보다는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. 본인의 임기까지 딱 박아서 끝까지 임기를 완주하겠다라는 태도인데 이대로 3년 가게 되는 걸까요? 아니요, 저는 이제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제는 뭐 10%가 나오든 5%가 나오든 혹은 뭐 20%가 넘어가든 그것은 의미가 없고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어제 법사위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 상정될 텐데요.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 여사와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이제 특검으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. 그런데 지금 11월 이제 14일 날 본회의 그 다음에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11월 중으로 28일 날 제2의결을 할 생각입니다. 그런데 많은 국민의힘
국민의힘 의원들이 제2결에 동참해 주실 거라고 저는 희망하고 있어요. 네네.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저는 이제는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. 이제 대통령은 네. 더 이상 국정을 지금도 운영을 할 수가 없겠지만 네. 지금 이제 영부인 여사가 특검의 수사를 받는 지금 국면에 이르게 되면은 전국은 굉장히 휘몰아칠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은 더 이상 이제 저 대통령이 뭐 자리에 있든 내려오든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임기 단축 개헌이든 뭐 탄핵이든 그런 절차로 나아가기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국민들께서는 11월 14일 김건희 특검법 의결은 되겠지만 28일에 있을 재의결 국면에서 이게 뭐 결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들 좀 고민이 있는데 영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, 뭐 국민의 의원들 많이 만나시니까요. 좀 변화가 감지가 되시나요? 일단 이제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고요. 아, 그래요? 네, 그 여사를 더 이상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. 예.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앞으로 선거들이 있잖아요. 뭐 보궐선거라든가 지방선거 또 이제 마침내 대선까지 윤석열 부부를 안고 가서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다면은 윤석열 부부를 도려내는 방법, 뭐 탈당 요구라도 해서 가려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. 그것은 한동훈 대표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게 좀 결정을 하지 않을까, 결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근데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특감만 얘기를 하고 있고 특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. 근데 그는 예상 가능했고 한동훈 대표의 이제 워딩이나 이번 이제 기자회견 직후에 나온 논평도 뭐 아무 말도 아닌 내용이잖아요.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표현이에요. 그것은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앞으로 뭐 사전 예방하겠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 이런 거지 그동안의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혀 없잖아요. 근데 지금 국민들은 특검법을 지금 답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그 논평은 전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본인이 계속 눈높이 하지만 맞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하든 뭐 안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. 저는 이제 그렇게 늘 예상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요. 의원님의 예측이 적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고 다만 국민의 내부에서 한동훈의 리더십하고 상관없이 리더십이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상관없이 각자 도생에 지금 국면에 접어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면이 좀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닌가. 지금 명태균 씨 태도를 보세요. 그래서 뭐 제대로 진상에 협조하지도 않고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를 뭐 국민들께 소상히 제대로 진행할 것 같지가 않잖아요. 그러면 더더욱이 분노가 들끓어오를 것이고 그렇다면 여사의 국정 개입에 대해서 국민들이 답을 내놓으라 이런 요구를 대통령 턱밑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명태균 씨가 어제 오늘 양일간 그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.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. 어제 검찰 다녀오고 나서 오늘 아침에는 언론 탓, 가짜뉴스 중단해라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. 명태균 씨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구속을 전망하는 분들이 많은데. 명태균 씨는 이제 그동안의 그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문제, 저기 스스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구속을 안 할 수가 없겠죠.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싼티켓으로 구속을 하고 뭐 조용히 잠잠해지면 나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할 거예요. 그렇게 명태균 씨가 뭐 약속을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료를 안 내놓겠다. 영원히 나오지 않을 거니까 기대하지 말라는 어떤 변호인의 주장이 있었어요.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근데 그 변호인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 변호인의 이력 같은 거를 봤을 때. 그래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는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. 명태균 씨가 언제든 자기가 살 카드로 가지고 있다가 특검 국면이 되면은 안 내놓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
그렇군요. 지금 뭐 굉장히 소란스러워서 저희가 인터뷰를 길게 차분히 하고 싶지만 거리라는 한계가 있습니다.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시민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. 아직 광장에 나오시기를 조금 어려워하시거나 주저하시는 시민들께 오늘 날씨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예.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매주 이제 촛불 항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래되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,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실 텐데요.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. 그래야 김건희 특검법도 저희가 국회에서 관철시킬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 다음을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민생을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거리에 나와주셔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저희가 앞장서서 조국혁신당도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에 무너뜨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는 길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